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원미연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부위를 꼽으라고 하면 이 손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움직임이 많은 이 손목은 일상생활에서 늘 혹사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긴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손바닥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의사 신재권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날씨가 추워지면 손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려서 불편했던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하죠, 선생님.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른 말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수근관이란 손목 앞쪽 피부 조직 아래 손목을 이루는 뼈인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는 작은 통로를 말하는데요. 이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이 신경의 지배 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럼 그 정중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중신경은 손의 감각과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엄지와 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의 반쪽까지 감각을 담당해서 손바닥에서 가장 넓은 감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물건을 집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한의학에서 비증의 범주에 속합니다. 비증. 동의보감에서 비증이란 풍, 한, 습, 열의 사기가 인체의 영위기 조화를 잃고 주리가 성기어지거나 혹은 전기가 허약한 틈을 타 경락으로 침입하거나 관절에 응체되는 것으로 기혈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기육, 근골, 관절의 마묵, 종착, 산력, 동통, 굴심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비증의 병인 병리와 임상 증상을 살펴보면서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각종 관절염과 근골격계 질환과 유사합니다. 네. 자,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오늘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명절 증후군.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과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많은 주부님들이 명절이 되면 한자리에 오랜 시간 앉아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 청소 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 내내 손목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손목 통증이 발생해 결국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명절 며느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요. 자, 이번 설모임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좀 간소화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명절 연휴 내내 주부님들의 손은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걸린다, 더 잘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50대 여성의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4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환자가 훨씬 많다는 건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뭐 집안일을 많이 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폐경 후의 호르몬의 변화. 둘째, 가사노동이나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이 많은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폐경 후에 여성이 손이 붓는 경우가 많아 50대와 60대 중반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중년 여성에게 직업적인 이유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직업을 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아, 그 외에 재봉일, 네. 마트에서의 포장일, 음, 그리고 과수원, 어업 등 손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년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이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손목이 자주 구부러지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이나 네. 작업을 하게 되면 손목 터널,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비만 같은 질병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그 외에도 비만이나 당뇨병, 갑상샘 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증상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하고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10년 이상 받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정확한 원인이나 유발인자는 특별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수근관의 크기나 공간을 줄이는 어떠한 상황이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저림, 통증을 유발하고 때로는 마비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은 손목을 과하게 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손목의 골절, 외상, 감염 등으로 인한 부종이 원인이 되거나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새끼손가락. 두 번째 키워드 새끼손가락인데요. 새끼손가락과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새끼손가락 증상 유무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정중신경은 새끼손가락은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질병이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손 전체가 저리다든지 팔뚝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엄지손가락 방향 절반까지만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의 증상 유부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징적인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 부위의 저림이 특히 밤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죠. 간혹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서 엄지 근육의 약화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증, 저림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 외에 막 힘이 빠진다거나 막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병이 진행된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짚는 힘이 약해져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나 손으로 병뚜껑을 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증상을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 아까 뭐 새끼손가락 증상 유무도 있었지만 그 외에 좀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근전도 검사 같은 의료기기를 통하여 진단한 방법이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간단한 이학 검사를 통해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팔렌 테스트라는 방법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네, 네. 먼저 손등을 맞댄 후에 아래로 꺾어줍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는데 이때 손끝이 저리다거나 통증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티넬 검사 또는 티넬 증후라고도 하는데요. 티넬 검사. 손목의 손바닥 쪽 정중신경이 통과하는 부분을 두드려 자극을 가할 때 손저림이 느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비슷한 질환들이 있는 그 질환들이 있어서 좀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사 질환입니다. 자, 유사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유사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비슷하고 흔한 손목 질환 중 첫 번째는 손목 건초염인데요. 건조염. 엄지손가락을 벌리거나 위로 젖힐 때 사용되는 근육에서 이어지는 두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은 하나의 막에 쌓여 터널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용으로 터널 안에 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자극으로 손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손목 건초염, 득괴르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건초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질환 모두 손목 부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손목 건초염의 경우 증상이 주로 엄지손가락 쪽에 국한되고 염증성 질환에 속하는 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질환으로 정중신경의 지배 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의 증상이 잘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건초염 같이 이렇게 다른 손목 질환과 동반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상이 심해진다기보다는 원인이나 잘못된 자세 혹은 습관 때문에 손목뿐만 아니라 팔이나 목에서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흉곽 출구 증후군이란 목과 가슴 주변의 근육인 사각근, 소흉근과 쇄골, 늑골이 이루는 공간이 좁아져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이 눌려 팔이나 손까지 저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크게 3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유사하게 증상이 생기죠. 차이점이라면 손목에서만 증상이 있느냐 아니면 팔에서부터 목까지 증상이 다 생기느냐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그 목 디스크와도 감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데 증상 면에서 좀 많이 비슷한가 봐요. 일단 손이 저리다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목 디스크는 어깨, 팔, 손끝 저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며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유사 질환과의 차이점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유사한 질환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는 질환도 손목에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있고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도르래가 있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힘줄과 도르래가 이루는 공간이 좁아지거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마찰이 생기면 힘줄이 두꺼워지면서도 도르래 통과를 잘 못해서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뭔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딸깍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하여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먹쥐기. 주먹쥐기. 요거는 아마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이렇게 좋은 운동일까요? 뭘까요? 네, 만약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이 된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데요. 평소 손가락을 힘껏 줬다가 폈다 주먹을 쥐는 동작은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많은 직장인이나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동작들 중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 주먹쥐기만 잘해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반복해서 잘못된 사용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손목을 과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미 증상이 발현한 뒤에는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호전이 대부분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소 하던 일을 포기하시고 통증 부위에 완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조금 쉬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사용하면서 또 통증이 재발하고 또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증상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의학적인 치료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선생님? 손목 터널 증후군은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손목만의 치료뿐만 아니라 팔이나 목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상 목이나 팔의 문제가 의심되면 그 부분도 같이 치료해 주고요. 한의학적인 치료 목표는 우선 목과 손 쪽으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손목 관절에서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는 데 치료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과 손 쪽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치료법이 적용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법 알려주시죠. 한의학에서는 만성화된 경우는 허증, 통증이 심한 급성기인 경우는 실증으로 보며 증상에 따라 각각 그 치료법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염증이 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고 며칠 뒤 붓기가 가라앉으면 20-30분 정도 따뜻한 찜질로 손목 주변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돕습니다. 손목은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한의학에서는 경락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침 혹은 봉침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 중 특히 화침은 경혈의 자입 후 짧은 시간 동안 침을 직접 가열하는 치료법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압박된 정중신경 주위에 화침을 사용하여 침자극과 열자극을 동시에 가함으로써 정중신경의 압박을 완화하여 저림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봉침이나 여러 가지 약침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포착이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며 통증을 억제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찜질도 하고 또 약침, 봉침 같은 침 치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침 치료 같은 경우 통증이나 저림이 있는 그 부위에 직접 놓는 걸까요?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림이 있다고 꼭 저림이 있는 부위에 취열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에서는 주로 원인이 되는 손목 부위를 포함하여 손, 그리고 아랫팔 등 다양한 혈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찜질과 뭐 침 치료 외에 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추나요법을 통해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요골, 척골 및 수근골의 전후방 편의 및 운동장애를 수기로 교정하는 기법을 적용하는데 손목 주변 근육 및 구조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이완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특히 공약침과 추나요법의 경우 숙련된 한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 노약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혹시 한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약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풍, 한, 습, 담음, 기혈 부족 등 그 원인을 파악하고 급성, 만성을 판단하여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이미 수술을 한 경우에도 회복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한약 치료는 손목 주변의 연부 조직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회복을 돕는 한약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약, 침, 추나요법 같이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법을 병행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근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이 잘 호전이 되나요? 비수술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도 어떠한 효과가 없거나 손목을 가로지르는 인대와 신경이 이미 유착되어 절개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잘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환자가 잘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회복 여부와는 별개로 통증은 심해졌다, 덜해졌다 할 수 있는데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완전히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자극을 주었다가는 증상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무직만 걸리는 직업병이다. 앞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맞출 수 있을 텐데요.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손목을 과사용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무직 말고도 뭐 손목 많이 쓰는 운동선수도 있고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직에게만 생기는 건 아니죠.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 네. 맞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의 직업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육체 노동 근로자 3,247명, 사무직 근로자 1,824명으로 육체 노동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잘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도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 문제도 앞서 나온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근육통이 아닌 신경통이다. O와 X 중 선택해 주세요. 네. 이 오늘의 능력고사는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었나 바로 좀 테스트를 받는 기분인데요. 자, 우선은 손목 터널이 좁아져서 거기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네. 통증이 생긴다고 했어요. 신경을 누른 거잖아요. 신경통이 맞지요? 맞지요? 오. 정확하십니다. 답은 O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을 압박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고 여기를 둘러싼 터널이 손목 터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므로 신경통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상식들 퀴즈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상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든지 꼭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증상이 있다면 손목에 부담이 가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주부님들이 집안일을 하실 때 찬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 손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심해지므로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셔서 네. 직접적으로 손목이 찬물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따뜻한 물에 찜질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안일을 하시더라도 30분 정도 일한 다음 손목을 푸는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고 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 보호대나 키보드용 손목 보호대 등과 같은 부드러운 패드로 손목을 받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이 저리거나 뻐근할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5초간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시거나 네. 손에 힘을 빼고 손을 여러 번 빠르게 털어주셔도 증상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평상시에 손과 손목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키보드, 마우스 장시간 사용하실 때는 꼭 보호대 이용을 하셔서 이 손목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의사 신재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